자, 반갑습니다. 현대차 주주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이번 저희 채널에서 이 현대차라는 종목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뤄드리게 됐는데, 요번에 처음 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못해도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뒤에 내용 좋으시면은 그때 다시 눌러주셔도 되니까, 일단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20만 원 초반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코로나 이후 때 21년도 딱 들어왔을 때의 가격대랑 비교를 해보면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투자를 하셨더라면 투자 수익률이 거의 0%에 수렴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대차를 바라볼 때 얘는 어떤 기준으로 보고 바라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게 올라야 주가도 같이 오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시황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같이 맞춰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다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 기업 분석부터 펼쳐놓고 보면은, 자, 주가 추이도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왜 이래, 외국인 보유 비중 또한 우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41% 정도 보유하던 비중이 지금 37.9%까지 내려오면서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좀 빠지고 있죠. 자, 외국인 비중이 빠지는 이유는 이제 환율적인 이유에서가 굉장히 컸었죠. 환율이 오르게 되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매도를 해서 달러로 바꿨다. 약간 이러한 사건 때문에 환유출이 굉장히 최근에 심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코스피 피어그룹 같은 경우에서도 운송장비 부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는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업종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같은 그룹 내에서는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살펴보면 일단 사실 실적만 딱 두고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좋죠. 자, 2019년도 때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원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14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불었죠.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주가 자체도 사실 영업이익이 오르는 대비해서 올라주는 게 사실상 수치적으로는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5배 정도, 거의 한 보수적으로 한 4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럼 19년도 때 우리 주가 어땠습니까? 이때 주가가 정확히 11만 9천 원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못해도 4배 정도 오르려면은 40만 원까지는 가주는 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 납득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적정 밸류에이션 가치를 PBR 1배로 쳤을 때 BPS 기준으로 보면은 41만 5천 원까지 가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이 되는 수준의 주가 수준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지금 주가는 20만 원이죠. 여기서 못해도 2배는 더 가져야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한국 주식의 고질병이 뭡니까, 여러분들? 밸류에이션만큼 쳐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지금 현대차가 코스피 시가총액 5위잖아요. 5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매출액의 폭발적인 성장, 아니면은 영업이익의 폭발적인 성장, 이러한 두 가지를 보고, 아니면은 엄청나게 큰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가는 펌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본 베이스는 펀더멘탈 매출과 영업이익에 기반을 하긴 하지만 우리 주식은 뭡니까? 결국에는 기대감과 미래의 수익을 땡겨오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이 얼마나 높게 측정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 펌핑은 계속해서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5년도, 26년도 컨센서스가 2024년도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2025년에는 겨우 3천억 원 차이밖에 안 나고요. 2026년에는 겨우 8천억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펌핑이 됐었던 영업이익 수준보다는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얼마나 잘 나와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해외 국가들의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정책 테마에 굉장히 잘 타주는 섹터이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막 보편관세 시행을 한다고 하면서 자동차에도,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잠깐 동안은
현대차의 주가가 살짝은 펌핑해주는 약간 요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우리 자동차에는 관세 부과 그래 면제해줄게 라고 하면은 현대차 주가는 솔직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도 예외 없이 관세를 때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가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은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타격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장이 조금 꺾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관세를 예외를 해준대.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관세의 영향을 다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좀 꺾이는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 업종들은 관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그려줄 수는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의 관세가 정확하게 시행이 되는 게 언제였죠? 4월 달부터입니다. 4월 정확히는 1일부터예요. 자, 그 사이 동안 지금 2월 16일이죠. 16일부터 4월 1일까지 각국마다 1대1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 자동차의 관세가 면제가 될 수 있게끔 우리는 발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의 판매량 Q라고 하죠. 퀀티티라고 합니다. 판매 수량이 올라가주는 그림을 그려주든가 아니면은 프라이스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그려준다던가 아니면은 코스트 C 요거는 뭐냐면은 인건비나 아니면 뭐 재료값 같은 그러한 고정비들 있죠. 이런 것들이 내려가주는 이러한 셋 중에 하나라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떠준다면 현대차 주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뭐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의 차량을 발주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건비에서 뭐 인원 감축에 대한 그런 절감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현대차가 지금 실질적으로 세 개 중에 어떤 것들을 좀 땡겨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프리미엄 차를 만들어서 가격을 좀 높이는 이러한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도 시장 경기가 좋아져야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경기와 소비 이거에 대한 중심적인 내용들을 다음 영상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장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와 소비로 인한 자동차의 사이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영상인 만큼 영상은 여기까지만 브리핑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